저는 영숙, 70살입니다. 새벽녘 마당에서 들려오는 매미 소리에 잠이 깼습니다. 매미 소리가 쏟아지듯 울리는 가운데 저는 천천히 부엌으로 향해 늘 하던 대로 보리차를 끓이기 시작했습니다. 부엌 창으로 아침 햇살이 들어오고 남편 성호가 심어둔 나팔꽃이 보랏빛과 파란빛으로 활짝 피어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성호는 툇마루에 앉아 신문을 읽고 있었습니다. 몇십 년째 변하지 않는 여름 풍경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아침만큼은 가슴 한쪽이 어쩐지 불편했습니다. 또 올해도 오겠지. 그렇게 중얼거리는 순간 거실에 있는 집 전화가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이 시간에 전화라니 누구일까 생각하며 전화를 받았습니다. 네, 여보세요. 엄마, 나야. 아들 민수의 목소리였습니다. 심장이 쿵 하고 뛰었습니다. 이번에 연휴가 길어. 10일부터 16일까지 갈게. 밝은 목소리 너머로 손주 목소리도 들렸습니다. 할머니 치킨 먹고 싶어요. 저는 무심코 주먹 쥔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그래, 기다릴게. 그렇게 말했지만 마음은 편치 않았습니다. 툇마루에 있던 성호가 얼굴을 내밀며 물었습니다. 누구야? 민수야. 이번에 내려온대요. 이 집이 또 손주들로 북적이겠네. 좋다. 성호는 즐거운 듯 웃었습니다. 저는 작게 미소 지었지만 머릿속에서는 이미 준비할 일들이 떠올랐습니다. 일주일치 식사를 하루 3번 준비해야 합니다. 장보기, 빨래, 이불 준비, 치킨, 소면, 냉면, 과일, 간식까지. 예전에는 기쁨이었던 아들 가족의 방문이 이제는 가사 전쟁의 시작처럼 느껴졌습니다. 올해도 전쟁이 시작되는구나. 주전자 뚜껑이 달그락거렸고 김이 천장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날부터 제 몸은 쉴 틈이 없었습니다. 가장 먼저 한 일은 이불 준비였습니다. 아들 가족 4명과 우리 부부까지 합해 6채의 이불과 시트를 베란다 가득 널었습니다. 여름 햇살은 사정없이 내리쬐었고 바닥은 달아올라 슬리퍼 너머로도 열기가 전해졌습니다. 이불을 여러 장 나르고 크게 털어 널어두는 일은 마치 사우나에서 근력 운동을 하는 것처럼 힘겨웠습니다. 이러면 푹신하게 잘 수 있겠지. 그 다음은 집안 청소였습니다. 평소라면 대충 끝낼 곳도 오늘은 꼼꼼히 청소했습니다. 욕실 바닥과 벽을 솔로 박박 문지르고 거울 물때를 반짝이도록 닦았습니다. 세면대 수도꼭지 뿌리때까지 칫솔로 문지르고 아이들용 보조 의자와 컵까지 꺼내 씻었습니다. 화장실은 바닥부터 변기 뒤까지 꼼꼼히 청소하고 탈취제도 2번 뿌렸습니다. 현관은 물청소를 하고 신발장 안까지 정리했습니다. 아이들이 신발을 벗는 순간 깨끗하다고 느껴주면 좋겠다는 마음이 제 몸을 움직이게 하는 힘이었습니다. 정오가 지나서야 청소를 마쳤을 때 테니스를 치고 돌아온 성호가 말했습니다. 휴, 땀 나네. 샤워하고 올게. 좋겠다. 운동도 하고 말이야. 저는 속으로 중얼거리며 물을 벌컥 마셨습니다. 오후에는 장을 보러 갔습니다. 손주들 맞이하려고 적어둔 쇼핑 목록을 들고 성호의 운전으로 마트와 시장을 돌았습니다. 대형마트에서 소고기를 넉넉히 사고 수산 코너에서 회와 문어를 고르고 직거래 장터에서 채소도 샀습니다. 마지막으로 할인점에서
아이들 음료와 탄산수를 박스째 샀습니다. 트렁크가 가득 차고서야 집에 도착했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저녁이었습니다. 차에서 내리며 온몸에 피로가 밀려오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내일부터 본격적인 여름 전쟁이 시작됩니다. 8월 10일 오전 10시 초인종이 울렸고 저는 손을 닦고 문을 열었습니다. 할머니, 초등학생 손주와 3살 지은이가 환하게 뛰어들어왔습니다. 신발을 어질러 놓고 곧장 거실로 달려갔습니다. 뒤이어 큰 캐리어를 끌고 들어오는 민수와 며느리 지연. 더웠지? 어서 들어와. 저는 웃었지만 마음속에서는 긴장과 각오가 동시에 스쳤습니다. 이제부터 6일간의 전쟁이 시작되는구나. 손주들은 TV 앞에서 게임기를 켰고 민수는 자연스럽게 냉장고를 열어 캔 맥주를 꺼내며 말했습니다. 역시 집이 편하다. 저는 웃었지만 속으로 작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래, 올해도 시작이네. 점심은 소면과 치킨이었습니다. 35도에 가까운 부엌에서 튀김을 해야 했습니다. 와, 치킨이다. 엄마 치킨 최고야. 가족이 기뻐하는 모습을 보면 뿌듯하긴 했습니다. 하지만 식후 싱크대에는 산처럼 쌓인 그릇이 남았습니다. 거실에서는 지연이 소파에 누워 스마트폰을 보고 있었고 TV 소리가 시끄럽게 울렸습니다. 오후 2시였습니다. 도대체 며칠이나 더 계속될까 싶었습니다. 저녁이 되면 또 식탁을 차립니다. 된장국, 샐러드, 나물무침. 엄마 대단해. 칭찬은 들리지만 발은 이미 막대기처럼 무겁습니다. 설거지를 하는데 성호가 맥주를 들고 말합니다. 그래도 북적북적하니 좋다. 역시 가족이 최고야. 저는 웃으며 답했지만 속으로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가족이 좋다는 건 누군가의 준비와 수고가 있을 때 가능한 거야. 그렇게 휴가 둘째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6시 반이 되기도 전에 손주 목소리가 집 안을 울렸습니다. 할머니 배고파요. 아직 해가 완전히 오르지도 않았는데. 저는 비몽사몽한 채 일어나 앞치마를 맸습니다. 어젯밤 늦게까지 정리했지만 또 다시 하루가 시작된 것입니다. 밥을 짓고 된장국을 끓이고 생선을 굽고 달걀말이를 만들었습니다. 아침은 가볍게 먹겠다던 민수도 막상 차려놓으면 역시 이런 집밥이 최고라며 잘 먹습니다. 맛있게 먹어주면 나도 기쁘지. 웃으며 말하지만 몸은 이미 무겁고 속은 눌린 듯 답답했습니다. 빨래는 내 식구 분량을 3번이나 돌려야 했습니다. 베란다에 널어놓고 돌아서면 바닥에는 아이들 주스 자국이, 소파에는 과자 부스러기가 남아 있었습니다. 누가 좀 닦으면 되잖아. 하지만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점심이 가까워지면 또 묻습니다. 점심 뭐야? 지연은 스마트폰을 만지며 웃습니다. 저는 요리를 진짜 못해서요. 어머님 덕분에 다행이에요. 그 말이 고맙게 들려야 하는데 어쩐지 마음이 더 무거워졌습니다. 오후에는 성호가 손주들을 데리고 공원에 나갔습니다. 그 사이 저는 혼자 욕실과 화장실을 다시 청소했습니다. 아이들이 여기저기 남긴 자국을 말없이 닦았습니다. 잠시 조용해졌다 싶었는데 아이들이 돌아오자 세면대에서 물놀이가 시작됐습니다. 세면대부터 탈의실까지 물받아 젖은 발매트, 바닥에는 물웅덩이, 흠뻑 젖은 아이들. 아이고, 또 물바다네.
한숨을 삼키면서도 저는 늘 하던 말부터 나옵니다. 감기 걸리겠다. 자, 갈아입자. 그날 저녁 손주들이 제 무릎에 올라타 말했습니다. 할머니 고기 먹고 싶어요. 할머니 고기가 제일 맛있어요. 그 말이 뿌듯하면서도 가슴 한쪽이 쿡 하고 아팠습니다. 오늘 밤도 또 만들어야 하겠지. 식재료는 바닥이 났고 다시 장을 보러 가야 했습니다. 휴가 5째 날이었습니다. 아침 준비, 빨래 3번, 세면대 청소, 화장실 청소. 오늘도 쉴 틈이 없었습니다. 그때 거실에서 민수가 느긋하게 말했습니다. 엄마, 얼음이 없어. 하이볼 마실 얼음이 없네. 그 말투에는 누군가 해주겠지 하는 당연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일어나 냉동실을 열었습니다. 얼음통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아들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얼음이 필요하면 제빙기에 물을 내가 넣으면 되지. 목소리는 낮았지만 이전과는 달랐습니다. 난 오늘만 해도 빨래를 몇 번 했는지 알아? 욕실도 화장실도 내가 다 했어. 너희가 편하게 지내게 하려고. 내가 매일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거야. 난 얼음 가게가 아니야. 제빙기가 알아서 얼음을 만들어주는 것도 아니고. 민수는 말문이 막힌 채 조용히 잔을 내려놓았습니다. 미안. 맞네. 그리고 조용히 현관으로 나가며 말했습니다. 편의점 갔다 올게. 저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조금은 알겠지. 마음이 한결 후련해졌습니다. 휴가 6째 날 밤, 손주들이 잠들고 거실에는 성호, 민수, 지연, 그리고 저만 남았습니다. 저는 소파 구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미지근해진 보리차, 저릿한 다리, 욱신거리는 허리. 그때 성호가 해맑게 말했습니다. 역시 가족이 최고야. 북적북적하니 최고의 여름 휴가다. 그 순간 가슴 안에서 무언가가 딱 하고 풀렸습니다. 이제 못하겠어.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정말 한계야. 아침부터 밤까지 쉬는 시간 없이 계속 움직여. 요리, 빨래, 장보기, 청소, 정리. 나 혼자 다 하고 있잖아. 목소리는 떨렸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침엔 배고프다고 깨우고, 조금 앉으면 점심 뭐냐고 묻고, 나 로봇 아니야. 일은 먹은 노인이야. 지연이 무언가 말하려 했지만 저는 이어 말했습니다. 도움 된다고 웃기만 하지 말고 한 번이라도 같이 해본 적 있어? 세면대 물 받아 만든 거 치운 건 누군데? 매일 땀 흘리며 새끼 만드는 건 누군데?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가족이 좋다고? 너희는 내 고생을 하나도 안 봐. 식비도 전기세도 다 여기서 나가. 나 진짜 힘들어. 말이 끝나자 거실은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그때 성호가 천천히 제 옆에 앉았습니다. 미안하다. 나도 몰랐어. 늘 웃고 있으니까 괜찮은 줄 알았지. 민수도 자리에서 일어나 고개를 숙였습니다. 엄마 진짜 미안해. 다 당연한 줄 알았어. 바꿀게. 지연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도 내일부터 부엌 도울게요. 너무 당연하게 생각했어요. 죄송해요. 저는 겨우 웃으며 말했습니다. 고마워. 근데 말해야만 전달되는 게 너무 서러웠어. 그냥 봐줬으면 했어. 그날 밤 거실은 조용했지만 처음으로 서로를 제대로 바라보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문을 열자 된장 냄새가 먼저 들어왔습니다.
부엌에는 앞치마를 두른 민수와 지연이 나란히 서 있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아침 해봤어요. 식탁에는 밥과 달걀말이, 된장국이 놓여 있었습니다. 누군가가 나를 위해 아침을 차려준다는 것. 그게 몇 년 만인지 모르겠습니다. 된장국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조금 짰지만 정말 맛있었습니다. 맛있다. 눈물이 맺혔지만 웃었습니다. 점심에는 성호가 말했습니다. 오늘은 나가서 먹자. 그러자 민수가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오늘은 제가 낼게요. 이번엔 너무 당연하게 굴었어요. 감사한 마음을 보여드리고 싶어요. 패밀리 레스토랑에서 저는 오랜만에 손님이 되었습니다. 커피를 천천히 마셨습니다. 그날 저녁 손주가 다가와 말했습니다. 할머니, 나도 저녁 같이 만들래요. 그 말에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그럼 오늘은 같이 볶음면 만들까? 작은 앞치마를 매주며 저도 자연스럽게 웃었습니다. 8월 16일 아침, 매미 소리가 조금 잦아든 듯 했습니다. 현관에서 손주들이 손을 흔들고 민수와 지연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말 신세졌습니다. 내년에도 와도 될까요? 저는 작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2박 3일이면 모두가 웃었습니다. 차가 모퉁이를 돌아 사라질 때까지 손을 흔들고 저는 조용히 현관문을 닫았습니다. 끝났네. 몸은 무겁고 여기저기 아팠지만 올해는 달랐습니다. 화냈고 울었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이불을 말려준 민수, 청소기를 돌린 지연, 빨래를 함께 널어준 손주들. 말하길 잘했어. 저는 냉장고에서 차가운 보리차를 꺼내 소파에 앉았습니다. 내년은 조금 더 편하게 맞을 수 있겠지.